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설미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단원들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1번부터 문제 시작합니다. 남성 노인의 면도기 사용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면도 후가 아니고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주면 모공이 넓어지면서 비교적 쉽게 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2번 피부와 면도기 각도를 45도, 우리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각도 나오면 대부분 45도였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3번 주름진 피부는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당겨서 해준다고 했고, 4번 위에서 아래로 면도를 해주는 겁니다. 귀에서 턱 쪽으로, 그리고 코에서 입 주위로 면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양치질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칫솔질 해준다고 했습니다. 5번 일회용 면도기 사용은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하고 전기 면도기를 사용해 준다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 대상자의 두발 청결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머리를 감기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하는 게 정답이죠. 머리 감기고 있는데 갑자기 대변이 마렵다고 하면 난처하잖아요. 반드시 머리를 감기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해줍시다. 2번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귀마개 솜으로 한쪽 귀만 막으면 안 되죠.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 다 막아줘야 합니다. 3번 머리만 감는 거잖아요. 방수포를 엉덩이에서 발 쪽이 아닌 어깨까지 대어주면 됩니다. 4번 머리와 두피는 손톱으로 하게 되면은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5번 면봉으로 귀 안쪽 귀지를 제거하는 거는 의료시설에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면봉으로 귀에 있는 물기를 닦아줄 겁니다. 다음 문제, 대상자의 손, 발톱 깎기 모양으로 옳은 것은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잘라주어야 해요. 이렇게 손발톱 깎는 모양이 중요한 이유는요, 특히 당뇨 환자가 손발톱에 상처가 나면은 이게 나중에 썩어서 절단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당뇨 환자는 발을 사정을 해서 발에 상처가 있는지 혹은 발톱 때문에 발에 살이 패였는지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줘야 하는 점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 역시 욕조에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자, 다리는요 항상 들어가거나 나올 때 무조건 건강한 다리로 지지를 해주면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다리로 지지를 하면서 나와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은 어느 쪽이다? 오른쪽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짚고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건강하게 짚고 나와야 돼요. 정답은 3번. 다음 문제, 의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의치는 항상 끼거나 뺄 때 위쪽부터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위쪽 의치를 먼저 빼서 의치 용기에 넣는다. 자, 끓는 물에 하면은요, 의치가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찬물이나 미온수에다가 닦아주면 되고요. 소독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찬물, 미온수로 닦아주면 됩니다. 표백제, 치약 이런 걸로 절대로 닦아주면 안 됩니다. 3번, 잇몸에 대한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자기 전에 빼놓는다고 했죠. 4번, 중요하죠? 대상자의 구강점막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지 반드시 의치 삽입 전에 그리고 의치를 뺐을 때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5번, 의치를 끼고 뺄 때에는 항상 윗니부터 한다.
자, 치매 대상자의 안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욕실 바닥은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2번, 치매 대상자의 환경은요,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다양화한다, 이런 것들 다 틀려요. 치매 문제에서. 근데 유일하게 환경은 변화시켜야 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안전. 대상자의 치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만큼은 반드시 환경을 변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3번, 온수가 나오는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는 게 좋겠죠? 4번, 음식물 쓰레기는요, 부엌 안에다가 두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집어먹을 수 있어요.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는 그때그때 치워주셔야 합니다. 5번, 창문을 열면은요, 치매 환자분들 뛰어내릴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절대 안 돼요. 다음 문제, 노인성 질환의 특성상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거, 질병에 쉽게 걸리는 이유입니다. 1번, 노인분들 경과 길죠. 만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발도 아주 잘 돼요. 2번, 소변 배설, 농축 능력이 저하돼서 전해질 불균형이 와서 질환에 잘 걸릴 수 있는 겁니다. 3번, 자, 노인분들이 우리 책에서 유일하게 민감한 세 가지. 첫 번째, 기온이었고, 두 번째, 약물이었고요. 세 번째는 질환이었습니다. 노인분들은요, 질환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질병에 쉽게 걸린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3번, 관절의 경축과 욕창이 자주 발생하죠. 5번, 원인도 불명확하다고 했습니다. 대상자가 설사 후 온몸에 힘이 없고 건조하대요. 이건 지금 설사 하면은 무엇을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바로 탈수를 조심해야 한다. 자, 그럼 대상자의 탈수를 돕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1번, 약물요법은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2번, 지사제 역시 우리 마음대로 복용시키면 안 되고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해요. 3번, 수분 섭취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하죠. 카페인은요, 오히려 이뇨작용을 발생시켜서 탈수를 더 위험하게 할 수 있어요. 이뇨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변을 잘 보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4번, 정답이죠. 탈수, 설사를 하니까 탈수 제일 조심해야 돼요. 탈수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였습니다. 자, 5번. 자, 다시 5번. 음식물 섭취량, 우리 설사하면은요, 절대로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수분은 많이 먹는 겁니다. 그 대신 음식물은 제한을 해줘야 돼요. 장이 조금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은 제한하되 우리 설사,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은 많이 마셔주어야 합니다. 자, 이번 문제 중요합니다. 대상자가 말할 때 발음이 분명치 않고요. 일어서려고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진대요. 이거 뭐에 대한 증상이에요? 그렇죠. 뇌졸중에 대한 증상입니다. 뇌졸중은요, 골든타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신속히 119에 연락해서 병원으로 모시는 게 제일 먼저예요. 앞치마를 두르거나 음식을 먹여보거나 물을 들여보거나 쉬게 한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119에 연락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그리고 동료 요양보호사가 아닌 센터장님, 센터한테도 반드시 전화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 보호자는 최근 들어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대요.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자, 최근에 우리 어머니가 물건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신문 구절을 읽고 기억을 못해요. 사람 이름도 기억하지 못해요. 이건 뭐에 대한 증상? 그렇죠. 치매에 대한 증상이죠.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어야 하냐? 자, 치매 문제 관련해서 다양하게
혹은 변화시킨다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려요. 2번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설득하거나 지도할 수 없습니다. 3번 치매 환자 가급적 홀로 지내게 하면은 우리 환자분 잃어버릴 수 있겠죠. 4번 성인병을 관리한다 라기보다는 5번 조기 치매 검진을 먼저 받도록 하고 치매가 맞다면은 이에 맞는 치료 방법을 같이 강구해 봐야겠죠. 다음 문제, 노인의 약물 중독 나왔습니다. 자, 제가 약물 중독 나오면은 신체 기관에서 신장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신장 어디 있는지 볼게요. 따랑 3번 신장이네요. 정답은 3번이에요. 1번부터 봅니다. 노인분들은 약물에 의존을 많이 해요. 약물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2번, 노인분들은 소화액에 감소하죠. 그래서 소화 잘 안 되죠. 4번, 노인분들은 급성이 아닌 만성 때문에 약물을 꾸준히 오래 먹어야 됩니다. 5번, 인지 능력이 하락해져. 그래서 약물 중독, 내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요. 약을 먹었는데 1시간 있다가 까먹어서 그 사실을 까먹고 다시 약을 드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되어 순환혈류 내의 약물 축적으로 약물 중독을 초래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위간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 돕는 방법이에요. 1번 대상자가 비위간을 통해서 식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청색증, 얼굴, 손끝, 발끝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나요. 이럴 때에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비위간 제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주입하고 있는 그 액들을 당장 정지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간호사한테 달려가서 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2번 영양주머니는 매회 사용마다 사용 시마다 세척해서 말려서 사용해야 해요. 하루에 1회만 세척하면은요 영양액이 달기 때문에 안에 세균이 번식이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고 나서 그때그때 세척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말려서 보관을 해주어야 합니다. 3번 영양액이 역류한다면 비위관이 열려있는지 확인하고 즉시 간호사한테 보고를 해주는 게 정답입니다. 4번 차가운 음식과 뜨거운 음식은요. 모두 다 체온 정도의 온도로 맞춰서 들어가야지 탈이 안 나요. 5번 경광영양 주입 후 바로 눕히면 어떻게 되냐면요. 역류해요. 그래서 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광영양 주입하고 적어도 30분 정도는 앉혀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대상자의 투약 돕기 방법입니다. 1번 용량이 적은 물약은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숟가락이 아닌 묻힌 주사기를 사용해서 약을 투여한다고 했어요. 2번 처방된 이외의 약은 절대 섞어주면 안 돼요. 3번 라벨이 젖지 않도록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라 주어야 합니다. 라벨을 젖어버리면요. 나중에 이게 무슨 약인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줘야 하는지 다 지워져서 안 보일 수 있어요. 4번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에는요. 약 가는 것도요. 절대 우리가 마음대로 갈면 안 돼요. 이렇게 약을 갈아도 된다는 이러한 표시가 있는 알약들은요. 우리가 임의로 갈아도 됩니다. 근데 이러한 표시가 없는 약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갈면 큰일 나요. 자, 5번 손으로 만진 약은요. 이미 오염된 약이에요. 이것들을 다시 약병에 넣는다면 그 약병 안에 있는 약들도 다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약을요. 약병에서 꺼낼 때에는요. 약병에서 약을 약 뚜껑으로 덜어내고 그리고 나서 손으로 전달해주면 되는 겁니다. 손에 묻은 약은 다시 약병에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대상자의 주사 주입 돕기예요. 의복을 갈아입거나 이동할 때 주사 바늘은요, 절대로 우리가 빼는 거 아니에요. 2번 수액병은 대상자의 머리보다 높은 건 맞아요. 그치만 이 머리라는 말 사용 안 해요. 심장이어야 합니다. 수액은요, 심장보다 높게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비위관 할 때는요, 위장보다 높게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유치도뇨관 할 때에는요, 방광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이 방광, 심장, 위장 반드시 이 기관들이 나와야 돼요. 수액이 머리 위로 올리는 건 맞지만 머리가 틀리죠? 심장이 나와야 돼요. 심장 위로 해야 돼요. 그리고 3번, 정해진 시간 안에 주사액을 우리가 빠르게 조작한다 안 돼요. 요양보호사는요, 절대 주사의 속도를 조절하면 안 됩니다. 4번, 주사 부위가 붉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으면요, 주사 바늘을 제거하면 안 돼요. 절대 제거는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요, 수액을 우선 잠그세요. 잠그는 게 먼저. 그리고 나서 간호사한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5번,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알코올 솜으로 누르는 게 정답이죠. 비빈다 라고 하면은요, 안 돼요. 그 이유도 중요해요. 문지르거나 비비면 안 되는 이유는 멍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1에서 2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눌러주어야 합니다.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 돕기예요. 자, 화장실과요. 식사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식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서 지키면서 다 지켜봐야 해요. 식사는. 그치만 화장실은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옆에 딱 붙어 있지 않아도 되고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도록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1번부터 볼게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격려한다가 정답입니다. 2번, 처음부터 끝까지 대상자를 보조하는 건 식사할 때예요.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요, 스스로 하도록 격려해주면 돼요. 3번,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 뿌려주면 절대 안 되죠. 물기 있으면 안 됩니다. 4번, 옆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문 밖에서 대상자한테 계속 질문을 한다거나 혹은 응급배를 누르라고 교육시킬 수 있어요. 5번, 휠체어 사용 시 잠금장치는 항상 잠궈둬야겠죠? 잠금장치 열려있으면은 낙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동변기 사용하는 겁니다. 1번, 우리 요양보호사 시험 문제에서 높이 문제가 나온다면 항상 이것과 이것의 높이는 같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가 더 높거나 낮으면요, 낙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이가 같아야 합니다. 1번도 역시 이동변기와 침대의 높이는 같게 해야 합니다. 2번, 주변 환경이 조용하면은요, 대소변 볼 때 민망할 수 있어요. 계속 질문을 한다거나 혹은 조용한 노래를 틀어주면 좋겠죠. 3번 정답이죠. 이동변기와 침대의 높이가 같도록 하는 거 정답입니다. 4번 항문에 수시로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제공을 해서 자극시키는 게 아니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자극도 틀리고요. 찬물도 틀려요. 따뜻한 물 얹어주는 거고요. 자극하는 게 아니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대소변이 잘 나오게 해주어야 합니다. 5번 배설 중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키면요. 프라이버시에 해가 될 수 있어요. 절대로 모든 거 다 끝났을 때 그때 창문을 열어서 실내를 환기시켜주면 됩니다. 자, 낙상 유발 위험 중요하죠. 1번 기립성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이 뭐예요? 앉아있거나 혹은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섰을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거. 그런 게 바로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갑자기 섰는데 어지러우면요, 넘어질 수 있겠죠? 그게 곧 낙상입니다. 1번이 정답. 2번 고정됐다는 것은 안전된 거예요. 안정적인 거예요. 고정된 매트 좋은 거죠. 난간도 항상 침대는요, 난간이 올려져 있어야지 안정된 겁니다. 안경 쓰기 앞이 잘 안 보이면은요, 넘어지거나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안경을 쓰면은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낙상 발생할 위험이 줄어들겠죠. 5번 현관의 문턱을 제거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현관의 문턱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문턱을 낮추는 거 틀려요. 반드시 제거를 해주어야 합니다. 낮추는 거 틀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치매 대상자가 자기 물건이 없어졌다고 주장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냐?
우리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혹은 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 함께 같이 있나 볼게요. 자, 물건을 함께 찾아보자고 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물건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고 그 물건과 똑같은 것들을 요양보호사가 숨겨두었다가 대상자가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다 그것을 두고서는 이것을 찾도록 유도해주는 게 정답입니다. 자, 대상자가 그 물건을 갖고 있다가 여기 있어요 라고 하고 할머니한테 주면요, 할머니가 네가 내 물건 훔쳐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직접적으로 할머니한테 건네주는 게 아니고 다른 장소에 두었다가 할머니가 그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 그런 물건은 없었다고 설득한다. 설득 안 됩니다. 3번, 유사한 다른 물건을 준다. 자, 유사한 다른 물건을 건네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도둑이에요.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곳에 두고 이거를 찾도록 옆에서 함께 찾아주면서 유도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찾아주겠다고 설명하는 거 못 들어요. 5번, 아무도 가져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부정하는 것도 틀립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함께 하자. 다음 문제. 해질 무렵 나오면은 무슨 증후군이다? 석양 증후군이다. 자, 석양 증후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하대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신체적인 제한, 우리 책에 좀 틀리는 거예요. 2번, 어둡게 하면은 더 불안해 하겠죠? 안 돼요. 밝게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낮잠도 자게 하면 안 돼요. 4번, 대상자와 함께 산책을 하는 거 아주 좋은 방법. 대상자와 함께 산책을 한다. 혹은 함께 소일거리를 한다.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혹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정답이었어요. 5번,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임종 문제 나왔습니다. 임종의 적응 단계. 죽음을 부정하고 부인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3의 길 포인트 나왔죠? 이 제3의 길은 무슨 단계이다? 바로 타협하는 단계입니다. 자, 타협하는 관계, 그래 인정해, 우리 딸이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3번이 정답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아니야 나왔으면은요, 부인입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왜가 나왔어요. 아니야도 나왔지만 아니야 뒤에 왜가 나오면요, 이거는요, 분노죠. 그런 다음에 4번,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울의 단계예요. 우울의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요,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지쳤어. 이것은 수용의 단계입니다. 각 단계별의 특징, 키포인트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요양보호사가 발견하고자 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말해보세요.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세요. 대칭, 좌우가 대칭인지 확인한다.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지 확인한다. 뭐에 대한 설명이다? 바로 뇌졸중에 대한 설명이다. 당뇨병 나왔고요. 인슐린 나왔어요. 저혈당 나왔으면 땀을 흘리죠. 정답은 2번이에요. 문제 풀 때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맞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저혈당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바로 저혈당, 땀을 많이 흘림 나왔죠?